원희룡 장관 마음속,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정치적인 의미, 어제 있었던 백지화 발언, 이것의 앞뒤, 이것을 우리가 지금 공유드리는 현장 스케치로 많이 짐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희룡 장관이 자청한 기자회견 백브리핑, 처음에는 준비해온 노란 종이를 양복 안주머니에서 꺼내 적힌 원고를 그대로 읽었다. 이 노선이 정말 필요하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세요 라고 했다. 그러던 원 장관은 급기야 이 사안에 자신의 거취를 연기하는 발언을 내놨다. 원희룡 장관은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라고 말한 뒤 3초쯤 뜸을 들였다가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라고 말을 이었다. 이 비슷한 말을 한동훈 법무장관이 그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때 그랬죠. 네, 김의겸 청담동 술자리 의혹, 그때 김의겸 의원님은 뭘 걸겠습니까? 거시는 거 좋아하는데, 그때 그 한동훈 법무장관이 얘기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다음 대통령 선거 때 원희룡, 한동훈 두 분은 서로 경쟁 관계에 놓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것을 의식했는지 어쨌는지 아무튼 즉흥적으로 짐작이 되는, 즉흥적으로 했다고 짐작되는 원희룡 장관이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잘못되면 정치 생명을 건다는 말은 정계에서 은퇴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읽히는데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대신 고발 수사 결과 민주당이 제기한 현재 의혹들이 근거가 없고 무고임이 밝혀진다면 민주당 간판 내리십시오. 나는 나의 정치 생명 걸 테니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은 민주당 간판을 걸어라. 한판 붙자. 이 말을 할 때 원희룡 장관은 준비해온 원고를 한 번도 내려다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말은 미리 원고에는 안 쓰고 마음속으로 준비해온 말인지 아니면 즉흥적으로 저 말을 한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그때 기자들이 당연히 추가로 질문을 하지요. 백지화 결정은 언제 내린 겁니까? 라고 묻자 원희룡 장관은 왼손으로 왼쪽 밤을 7번을 긁었답니다. 우리 기자들 관찰력 정말 훌륭합니다. 7번 긁은 거 다 세봤습니다. 7번을 긁은 다음에 옆에 있던 그러자 옆에 있던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나중에 라고 말했고, 원희룡 장관도 고개를 끄덕인 뒤 걸음을 옮기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 원희룡 장관은 돌연 취재진 카메라 앞에서 멈춰섰다. 지금 저 장면인 것 같습니다. 카메라 앞에 딱 멈춰서서 오른손을 앞으로 이렇게 내지르면서 한 차례 들숨을 크게 들이마시더니 손가락으로 카메라를 향해서 이렇게 삿대질을 하면서 자,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간판 걸고 붙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또 하나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소속 양평 군수, 이 일에 가장 지금 중요 발언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국토부 장관이 정말 중요하겠지만 양평 군수도 매우 중요하지요. 근데 양평 군수가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전진선 양평 군수가 뭐라고 했느냐? 사업 중단으로 양평은 완전히 날벼락을 맞게 됐습니다. 실무적으로 먼저 교감이 됐어야 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진선 양평 군수는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약간 섭섭한 그런 뉘앙스를 담아서 얘기를 한 겁니다. 매우 안타깝다. 실무적 교감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원희룡 장관이 오늘 라디오에서
독자적인 결단이다 한 걸로 봐서 양평 군수도 모르고 있었고 어쩌면 대통령실도 모르고 있었던 내용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마 오늘이 지나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취재가 돼서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직 국회의원들은 기자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조선일보 기자는 원희룡 장관이 뺨 7번 긁었다는 것까지 다 옆에서 관찰을 하고 이재명 한번 붙읍시다 하기 전에 21번 들이셨다는 것까지 다 관찰을 하는데 이번에는 중앙일보 기자가요. 어제 저녁 7시서부터 국회 본회의장이 있는 로텐도 호텔 그 앞에서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다 깨알같이 메모를 해가지고 신문에 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 제일 궁금한 것이 아마 이런 점일 겁니다. 만약 그 정말로 김건희 여사 그쪽 일가가 가지고 있다는 그 땅 근처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이 시점은 하남시 가밀동 그다음에 종점이 이제 어디냐거든요. 저 위에 있는 양서면이냐 밑에 있는 강상면이냐. 근데 강상면에 이제 김건희 여사 쪽 그쪽 땅이 있다는 건데 강상면에 저쪽 그 동네 이름이 병산리입니다. 병산리. 네. 저기로 가게 됐을 때 땅값이 오를 것이냐 이거. 네, 좀 유치하지만 뭐 제일 관심이 그거 아닙니까? 땅값이 오를 것이냐 과연 글로 가면은. 근데 이 조선일보를 보니까 네, 이런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국토위원회 간사인데요. 종점이 강상면으로 갈 경우에 그래도 고속도로 진출입이 불가능한 분기점에 불과하다. 지가 상승에 영향이 별로 없고 오히려 소음이나 매연 등으로 토지 이용에 제약이 발생한다. 그다음에 계속 조선일보가 이제 기자들이 또 현장에 갔더군요. 병산리에 20년 넘게 부동산을 운영한 71살 한모 씨. 노선 변경이 호재라는 말은 어이가 없어서 다들 웃는다. 남양평 IC가 있어서 큰 의미가 없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 이미영 씨 56살. 나도 영부인 일가가 소유한 땅에서 1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땅이 있는데 2년째 팔리지도 않는다. 또 이제 이곳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그 주인 67살. 국도가 아닌 고속도로는 기피 시설이다. 고속도로가 들어오면 차로가 넓어져 현재 2차선 도로 인근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은 걱정이 크다. 고속도로가 놓이면 아파트 주민들은 소음으로 고생을 하고 전원 주택도 못 짓는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부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인근에 고속도로가 뚫리면은 차들이 국도를 안 다니잖아요. 편리한 고속도로가 옆에 있는데 국도를 왜 다닙니까? 그러면 국토 옆에서 음식점도 하시고 뭐 이런저런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피해가 많죠. 차가 안 다니면 피해가 바로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또 조선일보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땅값이 오를 수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애초 김건희 여사 쪽 그 토지가 있던 강상면에서 서울을 가려면 88 지방도를 제가 88을 국도라고 했는데 지방도군요. 88 지방도를 타야 했지만 국토부의 변경 노선대로 강상면에서 중부 내륙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분기점이 생기면 인근 남양평 IC를 통해 자동차로 서울 송파구 등에 이르면 20여만 만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건 그 고속도로가 이제 강상면 쪽으로 오면은 서울 그 남동쪽
접근할 때 20분 만에 갈 수가 있다. 그럼 아무래도 편해지니까 땅값이 영향이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